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진화인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진화인 제약을 또 묻는 분이 계시는데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대표님 어떻게 보시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음, 이게 단순히요. 황 대표 강의를 들으시면 단순하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 내공이 없네요. 뭐 어제도 저녁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뭐 욕도 뒤지게 먹었어요 제가. 네, 내공이 없대요, 일단 저보고. 그리고 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받아가면서 어제 그랬는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이런 거예요. 이게 실력이 됐든, 이 장을 오래 봤던, 늦게 봤던, 뭐 그거보다도 지극히 이 하락의 흐름이랑 이 상승의 흐름만 이해하고 있었어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받아서 수익을 냈다, 안 냈다, 이걸 떠나서, 흐름이 일단은, 예, 저보고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차트 갖고 장난하냐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발 다름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뭐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을 해요. 자기들하고 다르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뭐 차트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차트를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를 우리는 어차피 가격을 보고 사고 파니까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자리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그죠? 그럼 여기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시야를 냈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생각해 보면 여기하고 매칭이 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봉을 봤으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월봉을 보게 되면 아, 이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흐름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에 어떤 경계선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더군다나 그 이유는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심하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아직 이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채널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채널 흐름이냐 지지와 저항이냐 뭐 변곡이냐 이런 건 주식시장에서 늘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왜 쓰겠냐는 거죠. 우리는 기본에 너무 충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30년 했어요. 30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주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공이 약하다 막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냥 뭐 제가 웃고 말지만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진화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수를 한다는 관점을 갔을 때는 적어도 일봉의 기준을 받든 뭐를 받든 황 대표 강의를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만 봐도 지지하정이 이렇게 교차했던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봐도 저항을 받았어요. 가격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지를 받아요. 근데 거기를 단숨에 이렇게 하한가가 맞았을 거예요. 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렸다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통과했어야 되잖아요. 흐름을 바꾼다라는 말.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군가가 흐름을 바꿔줬을 때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나 그 돈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가면 우리는 그걸 추세적 흐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화인 제약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매칭을 시켜보면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고가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나와요. 더군다나 지지를 했어야 되는 자리를 살짝 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는 이거 흐름에 지극히 단순히 이 흐름까지 다 깨진 자리에서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강력하게 버려나가는 흐름이잖아요. 뭔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받았다? 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적어도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흐름이 시작되면 고가가 낮아지느냐, 아니면 저가를 높여가느냐는 의미가 크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차트 갖고 뭐 장난한다는 소리를 할 줄 않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단순하지만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단순하지만.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진화인제약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362원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돈의 흐름을 바꾸는 시점이 있다면
뭐 회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그러니까 단순히 한 22%막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해볼까?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물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물으신 분이 뭐냐면 여기 황 대표님 저가이기도 하고 이 자리 그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바닥. 바닥은 누가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고 나야 바닥인 거지 그 당시는 바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닌데 이상하게 뭐 콘크리트 바닥이니 바닥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사이비처럼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이 자리가 반등을 하면 역시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간 차트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면 역시 바닥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나고 나면 또 바닥이지 않느냐.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느 자리도 보면 다 바닥 같아 보여요. 내려오다 멈추면. 더군다나 조금만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면 바닥 같아 보이죠. 하지만 요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 흐름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월봉, 주봉, 주봉, 일봉을 동시에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자. 그래서 저녁 방송에서 맨날 하는 게 이 얘기잖아요. 따라서 진화인 제약은 저 개인적으로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여기가 거래까지 터졌어요. 동반해서.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강력하게 버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야, 이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거래가 터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갖고 자기 걸 던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소식 있고 뭐 뉴스가 있고 막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출된 재료 자체가 신빙성을 동반하냐 안 되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에서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극히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진화인잭을 생각하면 기술적 반등이 됐던 어떤 내용적 반등이 된다라도 최소한 이 흐름만큼은 바꿔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 그죠? 황 대표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니야. 이 당시에 여기 흐름을 바꿨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기회는 줬었죠. 기회는 줬었는데 여전히 지지하자면 못 넘어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적 흐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목을 접근해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지했고 지지하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지지하는 형태가 났을 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는 거고 다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대응해야 되겠죠. 손절이라는 대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잡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엔 주식 매매는 대응이라고 하는 여기로 귀결되죠. 여기로 대응해야 된다는.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닥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먹겠다라는 것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틀렸을 때와 맞았을 때 대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과 청산과 손절은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응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 토론을 하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흐름이 한번 시작됐는데 그걸 기대감으로 물론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량주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고 그죠? 파동으로 빠질 때 서서히 장기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한 번에 쭉쭉 빠지는 것보단. 근데 올라올 때도 꾸역꾸역 또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서 우량주들은 회복하는 게 많죠. 근데 소위 말해서 시가총이 높지 않은 종목들은 회복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위 말해 주가 꼬라박아서 표현 자체가 그렇긴 한데 꼬라박아서 바닥에서 기어가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고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우량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결과론적 때문에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흐름을 바꾼 상태에서 뭔가가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 이렇게 된다면 이 추세적 흐름에서 채널 하단이라면 이 갈 때까지 보게 되면 뭐 거의 80원대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상패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자본 잠식이 당할 수 있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진화인 제약을 어떻게 얘기하기를 곤란하지만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질문의 요지가 어떻게 보냐는 거니까요. 그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흐름이 시작됐으니까 대응 관점을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봐요?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죠. 대표님 언제쯤 반등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 자리인데 뭐 이 정도 오면 이건 거의 상패 수준이죠. 그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화인제약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재무정보를 그동안에 보게 되면 진화인제약 보세요. 결국은 재무정보가 이랬어요. 팔았어요. 그죠? 황 대표가 진화인제약을 이거를 한번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언제 했냐면 여기서 했죠. 다들 알고 계시죠? 황 대표가 얘기한 거는 여기였었어요. 그죠? 변화를 준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황 대표가 엄청 많이 언급했었어요. 이거.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렸습니다. 적어도 변화를 주는 시점이 갖는 의미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역행을 하면 그때도 이걸 얘기 드렸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데 대론 받으면 안 된다. 이건 뭐 황 대표가 늘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때도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이유를 그런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그 이후로 그 실적 자체가 어떻게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차는 완전히 이때 작년에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올해도 보면 그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추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뉴스가 있었죠. 에, 오늘 5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이틀 후에.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거래소 진화인제 오늘 5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자본 감소에 따라서 그죠? 자본 감소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를 공시했다. 이에 거래 정지 기간은 5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까지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거는 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급락하고 있다. 뭐 쭉 나옵니다. 20대 1 무상 감자 소식에 11월 28일 주가가 2% 올라간 이런 거 보면 참 나쁜 놈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내용 있는 것처럼 해놨다가 그죠? 요게 이제 11월 3일인데 20대 1 무상 감자 이런 지난주에 거래소에 14% 오른 아니 14원 오른 2.7% 오른 거래. 그러니까 이건 거를 무상 감자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상이 나쁘냐 좋으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해요. 감자 후 지난주에 자본금 374 규모의 수익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기준으로 오늘 11월 1일이면 보통주 20대 1을 무상 병합한 신주는 11월 18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할 말이 없죠 정말. 근데 이런 걸 보고 개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떠냐면 노출된 자료 자체가 위험할 때가 있고 노출된 재료 자체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개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무지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하고 그러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쟤는 내공이 없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차트만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30년간 주가를 보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흐름 자체가. 계속 봐보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흐름을 유지하는 놈은 가는데 흐름을 깨기 시작했을 때는 물론 살짝 깼다 회복하면 더 세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아니면은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어차피 주식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는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다 한다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제 견해는 이걸 대표님 신규 제가 들어가 볼까 이랬을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살아난다 했을 때 올려놓고 다시 그때 그러니까 흐름을 우상향으로 철저히 가는 놈을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다가 틀어지면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싸지는 과정 속에 있는 주식은 언제든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얘네들이 참 재밌는 게 지네들은 도망 나오잖아요. 다 헤쳐먹고 자기는 도망 나오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남게 되고 거기서 손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이건 뭐 주식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양이 거의 개미가 된다는 게 이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요. 뭐 이런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지난 제약이 이렇게 불이 떠들어졌잖아요. 이거 제가 참 많이 상패로 가는
신라젠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황 대표가 엄청나게 언급하고, 신라젠도 이거 이탈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 이때도. 근데 이때, 여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흐름 자체가 깨지는 흐름이 이게 중요했던 것도 있고요. 네, 흐름을 깬 걸 제가 가장 중시 여기니까 다 떠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뭐 아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신라젠을 보게 되면, 얘를 보게 되면 뭐 상패로 가는 모습의 전형적으로 이건데 보시면 어때요? 이 매출액 구조 자체가 얘도 똑같지 않아요? 계속 어차피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반등하고 막 올라갈 때 그때 그 당시 막 열광했었잖아요. 막 신라젠은 하도 많이 가니까. 근데 결국에 거품이 돼버렸고 꼭지가 됐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주가는 결국에는요. 주식 매매는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응. 거품이 걷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이게 경험이죠. 뭐 저한테 어떤 분들이 내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내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비판이니까 받아들이겠지만은 흐름 하나만큼은 오랜 시간에 봐왔던 황 대표 입장에서는 흐름 하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흐름이 초보 때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었어요, 저한테. 진아인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흐름에 위배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의 흐름을 동시에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거, 매단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화인 제약은 결국엔 이걸 회복해 주려면, 그죠? 다시 돌린다는 희망 속에 간다면 이 자리를 넘어가서, 그죠?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식 매매는 뒷방, 즉 지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야 기준이 생기죠. 벗어나면 내가 뭐 한다? 뭐 한다? 대응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려오는 주식도 이유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돌릴 때 그래야 여기서 잘못되면 손절이라고 하는 대응적인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대응의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약자예요. 개미는 철저하게. 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철저해야 돼요. 우리는. 그 대응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량주에 대한. 왜? 우량주는 회복 능력이 당연히 뛰어나거든요.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은 이런 걸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윳돈으로 주식 매매를 하라 이러는데 서민들이 여윳돈 있으면 주식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차라리 안 하지. 그 없는 돈 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차원이 주식 매매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는 고가가 낮아지느냐, 저점이 높아지느냐의 의미가 엄청 크다. 그것을 우리는 흐름이라고 보고 적어도 주식 매매는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석 전에 황 대표가 얘기했듯이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변화를 주는 그런 기점들을 잘 보셨으면 한다라고 방송에도 얘기 드렸죠. 그죠? 월봉에 변곡을 준다는 것은 주봉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5일마다 한 번씩 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4개 모이면 그게 한 달쯤 4, 5개. 근데 그 봉이 12개 내지 14개가 모이면 분기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 분기의 흐름이 우상을 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요. 우리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 실적하고 사이클링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보시면 진화인 제약은 일단 일봉, 주봉, 월봉 다 우하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화인 제약 아직 흐름은 하방 흐름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모습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문 들어오면. 그래도
만약에 몰빵하거나 뭐 비중이 크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비중이 좀 실었다라고 하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인제약 황 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문회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